그래서 혹시 미리 제가 공지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초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것들의 기초를 좀 같이 공부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대표님으로 계시지만 개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로봇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초를 다루는 실습형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인 기계학습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드리고요. 오늘의 교과서는요, 딥러닝 파이토치 교과서라는 것을 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길버사에서 나온 요 교과서를 보시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길버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료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길버사의 사이트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딥러닝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주고 있고요. 딥러닝 파이토치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전부 챕터로 다 오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파이토치 교과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딥러닝 교과서 아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제 블로그 기능에서도 그거를 오픈으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홈페이지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또 이 길버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버사의 IT 교과서를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챕터별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 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많이 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제 블로그는 제 고경철 블로그라고 이렇게 제 네이버에서 제 고경철 블로그라고 이렇게 치시면 요 고경철의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이야기라고 뜨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제가 많은 내용들을 다 연결해 놨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또 IT 강좌에 관련된 것들, 또 로봇 공학에 관련된 기초 이야기, 인공지능을 제가 요즘 특별히 또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제가 평생 학습으로 물리학, 수학 이런 것도 또 많이 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요 파이썬보다는 파이토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 파이토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공지능의 요 파이토치 폴더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한 40여 개의 글을 올려놨고 목록 열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은 이 파이토치에 관련된 이제 기초 이러한 학문들을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오늘 다뤄야 할 내용들 주로 이제 콜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콜앱을 설치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콜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전부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이제 조금 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요 전체적인 데이터와 폴더 구조를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죠. 이제
네트워크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뭐 학습 파라미터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에 해당되는 거대한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고, 머신러닝은 좀 그거보다 셜로우 네트워크, 조금 더 가벼운 네트워크에서도 머신러닝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법은 딥러닝보다는 조금 더 슈퍼셋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적 어프로치가 많죠. 뭐 룰 베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은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해야 할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레이블이라고 하죠. 예, 그게 한 쌍의 데이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입력, 이게 출력인데요. 입력과 출력의 그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의 학습을 센싱한다든가, 또는 아까 좀 전에 우리 해트리 강사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상황에 따르는 분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다, 미끄러진 상황인지 지금 굴러가는 상황인지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뭐 우리가 뭐 음성 데이터 인식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걸 이해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연어 인식,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에서 지금 머신러닝 기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과정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컴퓨터의 발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학습 모델을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클라우드로 제공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모인 그 개발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유 경제가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 하나의 그냥 특수 계층의 또는 특수 개발자들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활용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또 학생들이 이런 기법들을 공부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해서 그 소위 커뮤니티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막 재확장되면서 서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어쩌면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의 기술, 인공지능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뇌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메모리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것이 컴퓨터로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고 많은 응용 분야에서 서로 체험한 것을 또 공유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저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 인공지능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저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페어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정답, 그거에 맞는 타겟 데이터와의 쌍을 가지고 이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찾는 것을 우리 머신러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건 뭐라 그러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구구단. 네, 구구단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 그냥 외웠지 않습니까? 7일은 7, 7이 14, 73, 21 그랬으면 74는 뭐겠느냐? 그럼 이제 28이가 되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외우고 그 패턴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전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학습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도학습이라는 형태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B로 보자, 여기는 A를 보자. 계산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학습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 모든 사이트마다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링크를 찾아가면은 바로 해당되는 뭐죠? 사이트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또 거기 가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넥스트 누르면 다 다음 페이지로 다 연결되니까 요즘엔 이렇게 책도 이런 식으로 미리 공개를 해버리는 시대가 열렸던 거죠. 이것도 일종의 공유경제의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진행해보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SL, UL, RL 이렇게 이 세 가지 패턴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기법들이 막 페이퍼나 논문이나 또는 특허를 통해서 마구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 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딥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뇌를 막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지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한 세포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전기적 강도들이 뭔가 이 강도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보고 느끼면서 자기가 패턴화했고, 머릿속에 이 강도들을 잘 저장을 해 놓음으로써 기억력이 나오는 거고, 판단력이 나오는 거고, 감성도 나오는 거고, 뭐 그것이 잘못 깨지게 되면은 막 범죄자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간은 뭐 처음부터 성선설, 성악설 그러지만 그 학습에 의해서 전부 자기의 감성, 지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됐다는 것이 현대의 뇌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두뇌 속에 다 이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브레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뇌의 어느 부분에 어느 영역을 담당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고,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치매가 오고,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기억 상실이 오고,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운동 능력이 상실되고, 이런 것이 다 밝혀졌어요. 거의 밝혀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뇌과학이나 뇌신경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컴퓨터 과학자들은 다시 이것을 컴퓨터로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지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와 구조화하고 그 데이터의 모형을 만들고 그걸 최적화시키고 그거의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컴퓨터 과학자들은 수식에 의해서 인간의 뇌의 비밀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이것들의 상호 셀 간의 연결 강도에 따라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20년, 30년 전에 이미 퍼셉트론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학습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소위 인공지능의 겨울이 오기 시작했는데, 불과 10년 전에 이것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곱, 이런 합성곱이라는 이러한 CNN, 이러한 CNN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머신러닝의 부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우리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불과 나온 거는 10년이 안 되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스넷, 레즈넷, 뭐 이런 구글넷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뭐랄까 전성기가 다시 열렸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나고 배달 로봇이 막 현실화되는 그런 세상에 접어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전부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웬만한 코드들도 전부 GitHub라든가 또는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이브 넷에 다 올라와 있고, 이걸 다운받아서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금 이 로봇 개발자들이 이런 데서 나와 있는 학습되어 있는 세트를 내려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YOLO라든가 YOLO5, 7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현재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든가 또는 환경을 인식한다든가 하는데 막 전파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적인 지금 페이퍼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마구 지금 소개되고 있고, 그런 소개된 기술들이 또 기업체로 넘어가서 자기네들의 응용 분야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또 약간 제 살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랩이라는 것은요, 구글이 이제 공개한 개발 환경이고, 이것도 역시 언제까지 얘네들이 완전히 우리한테 공짜로 줄지는 모르겠어요. 10기가까지는 그냥 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를 한 월 9,000원인가를 냈더니 100기가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 100기가를 쓰고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로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공유 드라이브가 설치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콜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앱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공부할 때마다 제가 뭐 데이 뭐 1201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콜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앱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는 언타이틀드 셀을 그냥 할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처음에 콜앱으로 어디 갔나? 네. 네, 여기도 지금 잘못해 가지고 잘 들어갔는데 괜히 클릭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새 노트를 치게 되면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매번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번 할당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10시간이 지나면 이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시간 이상을 학습한다든가, 또는 뭐 다음날 돌아가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시간만 유효한 임시 타이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코드는, 복사가 됩니다. 내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103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언타이틀드 형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도 일단 아무 콜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새 노트로 해가지고 데이 1103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한번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콜앱에 연결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콜앱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은 아까처럼 폴더 상에서 다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폴더 상으로나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는 다 기록들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콜앱 상에서는 이게 원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리눅스 명령을 통해서 느낌표 dir 또는 ls를 치게 되면은 현재 그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현재 드라이브의 디렉토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 한 번만 CPU 연결하고 할당하고 초기화하는데 한 10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샘플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은 플러스 코드를 해가지고 또는 느낌표 dir을 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명령으로 해서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명령어를 뭐 쓸 수도 있죠. 플러스 코드 해가지고 파이썬 명령어로 프린트 이렇게 해서 뭐 hello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파이썬 명령어로 뭐 내가 파이썬 명령어 한 줄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콜앱 환경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여기 다크 모드로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또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강의 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가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이고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가장 큰 장점은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VS 코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패키지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판다스라든가 뭐 각종 뭐 파이토치라든가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나콘다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장점, 단점 10시간밖에 못 쓴다는 거고, 더 쓰려면 이제 돈을 아마 내서 아마도 구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요, 하루 10시간 이상씩 개발자가 아니면 그렇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랩의 환경 설정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제 블로그에도 다 이렇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제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또 쭉 환경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셀에 대한 기능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의 개념은 말이죠. 구글에서의 셀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걸 하나의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 1, 셀 2, 네, 셀 3 이렇게 셀의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붙었는데 얘네들은 동시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실행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실행된 것을 얘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렬로 이루어지는 그냥 노트북들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에디터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백 줄짜리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세 개의 모니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모니터가 있는데 세 개의 모니터가 병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코드를 칠 때마다 계속 모니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죽이는 걸 오른 버튼을 눌려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전으로 가려면 컨트롤 MA를 해주게 되면 전에도 생기는 거고요. 또 이 상태에서 컨트롤 MB로 해주면 뒤에 생기는 건데, 뒤에 생기는 건 플러스 코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전에 만드는 거는 플러스 코드로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컨트롤 MA로 해서 전에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를 해주고 셀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잠시 연습을 해보시면 일단은 노트북 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CPU 사양을 보도록 하죠. 어떻게 CPU를 할당하고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CPU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CPU 상태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뭐 적당하게 뭐 아무데나서나 그냥 컨트롤 MB를 하거나 또는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텍스트 기능은 마크업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자기가 요약문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뭐 CPU 여기다가 CPU 기능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이 붙고 여러 가지 코드들을 막 만들어낼 때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정말로 이제 메모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CPU 사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느낌표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네. 그다음에 뭐죠? 슬래시 proc 슬래시 CPU info proc 네, CPU info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구글이 제공한 CPU 사양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이제 주르륵 얘 CPU가 나오는 거고, 프로세서 두 개를 제공합니다. 0번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1번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죠? 원래 두 개를 제공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CPU 인포를 쳐보게 되면은 몇 개의 CPU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제온 2.2GHz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두 개로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이 정도로 할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메모리라든가 디스크 사양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사양은 네, 여기서 어떤 명령을 치면 메모리를 알 수가 있냐면은 또 컨트롤 코드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메모리 사양 같은 경우는 좀 기니까 여기서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메모리 사양을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명령을 치면은 메모리 사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네, V가 안 되네요. 그냥 치겠습니다. 디스크 사양 알아보죠. 디스크 사양은 느낌표 df 네, 짧은 명령만 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어떻게 디스크를 주는구나, 몇 기가를 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20기가 정도 주나요? 네, 쭉 살펴보면 40기가를 주는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얘네들의 하드웨어 사양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아까 얘기했듯이 쭉 살펴보았고요. GPU 사양은 조금 명령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GPU 사양은 먼저 저기 우리 콜앱에서 우리 보면 런타임이라는 거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해가지고 GPU를 쓰겠다고 해야 됩니다. GPU를 쓰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GPU 사양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성돼야 되냐면, 네, NVIDIA 명령으로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뭐죠? 네, 느낌표 NVIDIA -SMI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죠. 네, 느낌표 확인 누르고, 네, 느낌표 쳐주고 NVIDIA, 네, 그다음에 -SMI 이렇게 쳐주라고 그랬나요?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MI 맞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게 되면은 현재의 GPU 사양이 보여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얘의 타입이 테슬라 T4구나. 그 테슬라 T4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16기가 정도 되고 최저가 315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GPU를 그냥 쓰도록 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네, 뭐 CPU보다 약 40회 정도의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하드웨어 환경. 더 중요한 건 뭐죠? 설치가 필요 없는 무슨 제가 구글에서 나온 사람 같습니다. 네,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파이썬 버전이라든가 또는 뭐 OS 버전, 리눅스 몇 점 몇을 쓰는지 이런 것을 18.04 바이오닉을 쓰고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 체크, 네, 속도 체크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짠 코드입니다. 뭐 1, 2, 3, 4, 5, 6, 7, 8, 9, 0, 1이라는 이런 큰 수의 뭐죠? 약수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명령인데, 그냥 단순히 나눠봄으로써 그 약수들을 찾는 건데 무려 시간이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쭉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GPU를 썼을 때는 약 1.85초 밖에 안 걸린다는 걸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20초 이상 걸리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또 줄번호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어떤 사람들 줄번호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줄번호는 또 여기서 도구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도구 설정, 이렇게 해서 편집키를 치셔가지고 여기서 줄번호를 허용하겠다라고 쭉 내리시면은, 네, 여기서 행번호 표시를 체크를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줄번호가 보이실 것입니다. 파이토치는 또 뭐냐? 뭐 토치라는 원래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파이썬 모드로 바꾼 것이 파이토치입니다. 물론 페북이 2017년에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토치라는 것은 뭐 넘파이 라이브러리 일종인데 이것이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이 토치가 갖고 있는 강력한 텐서 기능이 그냥 바로 딥러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막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파이썬 철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쉬워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합니다. 텐서플로우 저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힘들어 뭐 이랬는데, 파이토치로 제가 이 규정을 바꾸면서 아주 그냥 제가 학생들이 왜 파이토치를 쓰는지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네, 상당히 파이토치가 강력하고요. 웬만한 논문들은 전부 텐서플로우가 아닌 파이토치로 구현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트워크 구조를요,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막 네트워크를 늘려나갈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막 브랜치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텐서플로우는 안 됩니다. 왜요? 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버전에는 파이토치랑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텐서플로우는 구글, 그 다음에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이니까 양대 산맥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파이토치가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이제 구글에서도 채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70%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전부 파이토치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파이토치로 저도 개종을 했고요. 개종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왕 공부하실 때는 파이토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토치는요, 토치 비전이라는 이런 비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셋, 뭐
수많은 데이터 세트이 많죠. 미니스트, 코코, 뭐 이미지넷, 시파, 시파100 뭐 등등 다 쓸 수가 있고요. 토치비전에 있는 각종 유명한 네트워크들, 알렉스넷, 위지넷, 레즈넷, 스키즈넷, 댄스넷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쭉쭉쭉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공하겠지만 이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막강한 네트워크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토치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뭐 토치의 전문가이고요? 아닙니다. 저 배운 지 지금 6개월도 안 돼요. 그것도 전부 제가 학원 등록하거나 또는 어느 개발자를 뭐 튜토링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부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 독자적 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책 하나만 딱 사고 또 아까처럼 구글링 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논문 같은 거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보고 해보면은 웬만한 뭐 기초만 있으면 파이토치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마도 10년 내에 엑셀처럼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연 나가서도 인공지능 이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토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서 조작인데 연산 그래프라든가 파라미터라든가 모델 정의, 훈련 데이터, 조건 전부 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GitHub으로 넘어가죠. GitHub은 또 뭐냐? GitHub라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뭘 보여드렸죠? 제가 네, 우리 저기 이 길버스타의 GitHub를 보여드렸죠. 요즘엔 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코드 다 공개, 데이터 공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PYMB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자기가 그대로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콜앱으로 연결돼 가지고 콜앱에 그냥 바로 뭐라 그럴까요? 네, 뭐가 뜨죠? 네. 노트북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실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런 여기서 내가 뭐를 하면 됩니까? 네, 바로 콜앱으로 열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콜앱으로 열기가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 빠졌지? 콜앱으로 열기가 클릭을 하면 콜앱으로 연결되는데 못 찾겠네요. 네, 콜앱으로 연결됩니다. 고트 파일로 가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책에 있는 모든 코드들은 전부 자기가 물론 이걸 긁어가지고 내 콜앱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콜앱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있는데 그 기능이 안 보일까? 이걸 누르면 바로 콜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찾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연동되는 그런 기능을 GitHub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 이 GitHub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도 GitHu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itHub는요 역시 Git이라는 걸 또 공부하셔야 되고 Git이라는 건 또 뭐냐? 다른 개발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소 새로 만들기를 여러분한테 미리 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드라이브에서 GitHub 폴더 만들기, 그다음에 GitHub 사이트로 들어가서 새로운 리파지터리를 만들기, 그다음에 리파지터리 만들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GitHub 계정을 들어가서 GitHub 계정 만들고 해당되는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저장소 생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따라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제 GitHub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GitHub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해 갈 수, Gitbash라는 걸 통해서 Gitbash 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해당되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다 코드들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Gitbash까지 연결을 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Git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물론 이제 VS 코드도 설치를 해가지고 VS 코드 내에서 여러 가지 터미널 같은 것들을 또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VS 코드는 말 그대로 VS 코드 자체는 그냥 자체 비주얼 스튜디오 역시 이거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뭐 페북 이 세 개가 강력한 우리의 IT 기업들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런 기업들은 없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아무튼 우리가 역시 네, 뭡니까? 네, 한번 갖고 와 보죠. 왜 이게 또 안 움직입니까? 네, 안 움직이네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움직일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코드들을 공유하고 자기가 또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장소 만들기까지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예를 들면 저장장소 한번 가볼까요? 제 저장장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또 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그냥 뭐 저기 뭐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그냥 이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복사를 해서 여기 가보면은 네, 제 저장 장소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 저장 장소에 뭐 제가 이렇게 올렸던 그쵸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제 저장 장소의 프로그램 중에서 클래스 연습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저장 장소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제가 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점프 투 콜앱 이건가군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은 바로 왜 안 들어가지나요? 네, 콜앱으로 연결되기로 왜 아직도 못 찾고 있죠? 네, 고트파이 이건가요? no 이게 아닌데 그걸 왜 갑자기 제가 콜앱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못 찾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이렉트로 콜앱으로 가는 버튼을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여기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장소까지 다 연결됐습니다. 네, 그 상태까지 한 것을 이제 기초에 까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나가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텐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차원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럼 4차원은 또 뭐냐? 4차원은 3차원들이 또 쌓인 거를 4차원이라고 하고 5차원은 또 이러한 큐빅들이 또 2차원으로 쌓인 걸 5차원 그것들이 또 큐빅이 큐빅을 쌓으면 6차원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도록 합니다. 3D 큐빅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센서가 있죠. 이미지 한 장은 위드와 하이트로 표시되는데 걔네들이 예를 들면 RGB 컬러로 있다 그러면 이것이 큐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RGB 채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네들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프레임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그쵸 칼라 이미지까지 그것들이 수백 장의 이미지 셋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4D가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영상이다 그러면은 프레임수로 해가지고 5로도 올라가고 동영상들의 또 집합체다 그러면은 6D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4차원 그러면은 뭐 무슨 우주의 4차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데이터 DB에서의 4차원, 5차원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텐서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만든 뭐라 그럴까요? 네, 이 상태에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import torch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mport하고 torch 해주게 되면 지금부터 torch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아무 오류가 없다면은 이제 torch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import torch를 한번 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고, 자, 여기서 토치 센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면은, 네, 이 상태에서, A라는 어떤 변수의 토치에 있는 텐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3x3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하면, 우리가 2차원인 경우는 대괄호를 2번 쓰고, 1, 2, 3, 그쵸. 콤마, 4, 5, 6, 네, 이런 식으로, 콤마, 그 다음에 7, 8, 9 이런 식으로 3x3 텐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2, 3이라는 1차원 행렬, 콤마 4, 5, 6이라는 1차원 행렬, 콤마 7, 8, 9라는 1차원 행렬, 콤마 3개를 묶으면 3x3 행렬이 되는 것이고, 걔의 모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A를 해가지고 그 텐서의 모양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텐서의 모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고요. 간혹 이제 인트 텐서나 플로트 텐서를 써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텐서의 타입을 정수형으로 할 거냐 실수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앞에다 인트냐 플로트를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 타입을 좀 더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텐서의 초기화를 랜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를 하는데, 랜덤 명령을 통해서 자기가 명령을 초기화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초기화를 랜덤하게 할 거냐 제로로 시작할 거냐 그런 걸 정하는 명령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클래스의 메서드라고 하는데, 토치가 일종의 이제 토치다가 일종의 이제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부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만든 지금 요게 뜨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지금 엉뚱한 걸 했습니다. 네, 요거죠. 자, 요거는 네, 이렇게 가려서, 자, 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컨트롤 MB 해가지고 A의 타입을 알고 싶다 그럼 프린트 타입을 통해서 타입 명령을 통해서 얘 클래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클래스를 통해서 A가 지금 생성이 됐는데 객체가 얘의 클래스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얘는 텐서 클래스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텐서라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A 점 하면은 걔들의 메소드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고, 속성이라 그래서 멤버 변수들은 또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것은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멤버 베리어블들이고,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메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메서드들과 하늘색들과 보라색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예시된 걸 보고 자기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가 랜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게 어떤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구나 해가지고 3x3 정도의 데이터를 만약에 랜덤으로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틀렸군요. 토치를 붙였어야 되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죠? 여기로 가가지고 아까 우리가 네, 얘를 가가지고 여기서 토치 A는 토치라는 클래스의 랜드, 네,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해보게 되면은 랜덤하게 생성된 3x3의, 뭐라 그랬죠? 네, 클래스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CPU와 GPU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아까 GPU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테슬라의 T4를 할당받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을 내가 GPU 회상에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GPU로 얘네들을 쓰겠다는 것을 우리가 후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GPU 상에서 하겠다는 명령을 써줌으로써 우리가 요거는 실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다 띄워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GPU 상에서 텐서를 어떤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PU냐
GPU냐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좀 의아하긴 해요. 한번 GPU를 바꾸게 되면 또 CPU를 못 쓰는 이런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코드들을 다 또 고쳐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CPU와 GPU를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배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파이라는 게 또 있죠, 넘파이. 아까 토치를 썼는데 넘파이의 기능들이 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와 토치는 서로 쌍둥이 관계예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토치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넘파이를 미리 익숙한 사람들은 토치 배우기가 쉽죠. 그래서 토치가 갖고 있는, 넘파이가 갖고 있는 각종 기능들을 우리는 그대로 토치로 연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제가 다 샘플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넘파이를 토치를 넘파이로 서로 상호 변환하는 기능들도 제가 전부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파이 어레이를 어떤 식으로 토치로 보내는지 이런 명령들을 한번 제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배열 기능은 배열, 어레이에 대한 곱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뉴럴넷에서 쓰고 있는 이런 신경망의 그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그 가중치들, 파라메터들, 웨이트 파라메터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서 배운 행렬 곱의 개념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적인 행렬 곱의 공식을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서로 곱하고 나누는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뭐 1, 2, 3, 4와 1, 2라는 벡터를 곱을 할 때 mathmer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한 거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같이 네,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네, M1과 M2를요. 그렇죠. M1은 우리가 2x2로 뭐 1, 2, 3, 4라고 만들자는 거예요. 그 토치의 점. 자, 위에서 이미 임포트 토치를 했기 때문에 4번 셀은 굳이 또 임포트 토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토치의 대문자 i죠. 대문자 i에 대문자 t의 텐서 이렇게 해서 역시 대문자 두 개 써야 되죠. 2차원이니까. 그래서 1과 2와 3과 4 이런 식으로 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콤마 해가지고 3과 4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까지 딱 쳐주게 되면은 첫 번째 M1은 2x2 센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M2는요. 토치의 인트의 또 뭐라 그럴까 텐서의 그쵸, 이번에는 뭐 1과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컬럼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져보면 이건 컬럼 벡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우 벡터는 그냥 1,2 하면 되는 거고, 컬럼 벡터는 하나짜리를 두 개를 일일이 써주면 컬럼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서로 곱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쉐입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M1에 이건 지금 뭐라 그러죠? 쉐입이란 명령을 통해서, 쉐입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얘는 메서드가 아니라 애트리뷰트, 멤버 변수예요. 그러니까 괄호, 소괄호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프린트. 네, 여러분이 클래스의 개념을 아시면 이것이 멤버 변수냐 또는 메서드의 이름이냐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그걸 안 다치고 그냥 설명을 바로 해서 shape. 네, 이게 얘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멤버 베리어블들이에요. 네, 클래스 베리어블들이니까 그냥 shape 이름은 맞춰줘야 됩니다. 아무 이름이나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은 차원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2x2 매트릭스구나, 얘는 2x1 매트릭스구나, 컬럼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곱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M3는요, M3는 그쵸. 지금 명령이 뭡니까? 네, 맨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1에
M1의 클래스의 맨머를 사용해서 네, 그 다음에 M2를 해라.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M1과 M2를 곱하는데 M1에 있는 맨머를 사용해서 M2를 보내준다? 그렇게 해서 M3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합성 곱이 된 거고, 프린트 M3를 해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 1, 2, 3, 4와 1, 2가 곱해진 합성 곱의 결과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오류가 나왔죠? 네, 맨멀의 인밸리드 신텍스라고 했습니다. 네, 괄호가 하나 더 많죠. 그러면은 괄호를 하나, 소괄을 하나 없애고, 네,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5와 11이 이제 합성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토치에 있는 기능을 또 해봐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넘파이에 있는 기능이고요. 토치에 있는 기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의 기능은 네, 뭐 M4라고 하겠습니다. M4는 또 토치에 있는 네, MM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좀 더 이것이 좀 더 쓰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M1과 M2를 토치에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메서드를 써서 M4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4 이렇게 쳐보면은 네, 실행해 보면은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파이의 배열 조작 같은 것을 쭉 해보면서 기초를 이제 몸을 풀고 매트릭스 곱하고 또 조작하기, 네, 여러 가지로 3차원 텐서도 만들어 보고 또 차원 축소 해보고, 왜냐면 차원 축소가 또 많이 네트워크 학습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 기능 이런 것들을 BUE 기능을 이용해서 해보고 그 관련된 링크들을 제가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한 몇 개월 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단 1시간 만에 그냥 압축해서 지금 제가 쫙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제 앞으로 뭐 합산, 뭐 최도치, 최고치, 뭐 통계, 일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넘파이, 텐서, 토치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고요. 10분 쉬었다가 네, 우리 기계학습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학습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